안녕하세요. 수원 영통 화도헤어 살롱 지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에서 완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턴에서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힘들고 고된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강의는 힘들고 우여곡절 많고 험난한 인턴 생활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팁과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강의의 목차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헤어 디자이너. 과연 앞으로 전망은 있는 것인가? 둘째,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갖춰야 할 자세. 셋째,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마음을 다지고 일어설 수 있는 나만의 특장 무기, 마인드 컨트롤 방법. 자, 그럼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인턴분들은 나는 언제쯤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되긴 할까? 되면 어떤 게 좋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고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요. 사람을 만날 때 첫 오초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인상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헤어스타일은 외모와 분위기 전반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요즘에 남녀 모두 머리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인상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헤어스타일, 바로 이것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좋은 외모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취업과 관련된 각종 면접 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외모는 종종 그 사람의 실력까지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성형을 한다든가 머리를 다듬는 등의 일들이 더 이상 일부의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이 아닐 뿐더러 내적인 실력을 갖추는 일만큼이나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 모양은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머리 모양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남녀 모두에게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결혼 후에도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라 여성에게는 매우 유망한 직업입니다. 물론 여성뿐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헤어 디자이너란 직업은 매력적입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여성보다 유리한 뿐만 아니라 주 고객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성인 남성 미용사를 찾는 여성분들도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멋지고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용 기능사가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함께 헤어 패션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앞선 감각, 고객의 취향이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함께 원만한 성격이나 인격 가꾸기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준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미적 안목을 넓힌다. 말 그대로 머리를 디자인을 하려면 남다른 미적 감각과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강의 때에도 이야기했었죠. 이것은 타고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미학이나 색채학, 예술론 등의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 미적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음악, 그림, 연극, 무용 등 다른 예술 작품을 통해서 감상하는 기회를 통해 미적인 안목과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만한 인격을 가꾼다. 미용업은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직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용이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들은 하루에도 많은 수십 명의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대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진의 어머님들을 만나야 하고 미용사를 무시하는 듯한 고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일일이 상처받고 속상하면 이 직종에서 살아남을 남을 수 없다고 많은 미용사들은 말합니다. 고객이 말할 때는 주의 깊게 듣고 불편사항에 너무 마음쓰지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 성실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객을 대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상식과 정보에 귀 기울인다. 여성분들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동안 헤어 디자이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잡다한 집안 이야기서부터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들까지, 그럴 때 헤어 디자이너가 고객의 수준에 맞춰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 고객의 눈에는 헤어 디자이너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헤어 디자이너는 각계각층의 사람과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폭넓은 대화의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기 의견까지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미용 기술을 익힌다. 헤어 디자이너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문적인 미용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기술은 자격증을 따고 몇 년의 실무 경험을 거치면서 익숙해지겠지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힘들고 고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번 강의는 제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과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나의 특장 무기 만들기,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었던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요. 고객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헤어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왜 미용은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미용에는 사실 딱히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공부에는 딱히 소질이 없고 그냥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신문을 갑자기 보시다가 21세기 여성 유망 직종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마 헤어 디자이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족이 1남 4녀 중 셋째 딸이긴 한데, 그 많은 딸들 중에서 제가 유독 손재주도 많고 이제 무언가를 만들거나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되게 잘한다고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셨던 어머님이 미용 학원을 등록을 해주시면서부터 저는 미용을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학교 다닐 때 유년 시절부터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남들 앞에 나서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러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되게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미용을 하면서 남들 앞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저만의 그러니까 변화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용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데, 인턴분들은 다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겠지만 이제 피부에 중화독이라든가 샴푸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아토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미용 경력이 한 올해로 15년 차 정도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손에 아토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손 자체가 되게 울긋불긋하고 이제 샴푸를 한다거나 이제 조금 더 힘들게 고생을 하게 되면 저는 손에 이제 발진이 일어나는데, 그런 고통들을 좀 겪으면서 또 이제 이게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기대를 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미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손에 아토피가 지금은 손에만 있지만 거의 손목까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올라왔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님이 어머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길래 손이 그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자기네 집에 되게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약까지 건네주시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서 중국 그런
호랑이 크림 아시잖아요. 그런 크림이라든가 되게 독한 약초 같은 그런 물약 같은 것도 뭐 가져다 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셨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평생 미용을 하면서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 10년 이상 하고 난 다음부터 알게 된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토피가 있다 보면은 진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고무장갑만 끼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면장갑을 끼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장갑에 묻어있던 그런 독성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옮겨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면장갑을 끼고 장갑을 낀다라는 것 자체가 좀 손이 좀 감각이 좀 무딜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예민해지고 더 손의 감각이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턴분들 중에 이렇게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미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눈치, 그리고 센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라든가 이제 직장 동료들과 한번 찍히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갈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데, 그거를 되게 좀 슬기롭게 되게 잘 넘길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눈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선생님의 서브를 볼 때 선생님의 눈빛으로만 이렇게 딱 째려보거나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꼬리빗이라든가 뭐 분무기, 아니면은 정말 센스 있게 말하지 않아도 이제 서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감동들이 되게 소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 내가 먼저 빨리 크고 싶다면 하나라도 더 먼저 달려들어서, 만약에 와인딩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한 번 더 하고 연습도 더 많이 하고 남아서, 그러니까 내 몸이 피곤할지언정 남아서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일적인 외에 나만의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지 말고 항상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이랑 좀 말하는 거를 되게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예쁘거나 막 외모가 막 특출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인턴 때부터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나라는 지민이라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되게 사람의 이미지를 굉장히 큰 좌우를 하지만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정말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미용을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울프컷,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울프컷, 쇼컷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은 이제 머리가 한 요 정도 돼 있지만 그 되게 수많은 스타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쇼컷이라든가 뭐 레게 머리, 호일 파마, 아니면 뭐 선인장 머리, 뭐 이렇게 되게 정말 남들이 어떻게 저런 머리를 하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우스꽝 광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좀 특이하게 하고 다니면서, 뭐 신발 같은 경우도 뭐 인도 신발이라든가 뭐 반바지에 뭐 치마에 스커트에 뭐 축구화라든가 약간 좀 패션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관심도 많아서 나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면서 저는 인턴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매장에서 가장 오래 있는 게, 그리고 한 매장에서 인턴부터 디자이너까지 일단 근무를 하고 이제 퇴사를 하는 게 고객님들이 날 봤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턴 때부터 한 곳에서 디자이너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로드숍이었지만 이제 가장 좀 큰 매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옮기면서 저는 이제 저를 이제 인턴 때부터 제가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봐줬던 고객님들이 제가 디자이너가 딱 되자마자 저한테 머리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곳에서 계속 디자이너가 되게 되면 이제 고객님이 날 인식하는 모습 자체가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있고 그 다음부터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내가 원하는 매장에 가서 디자이너가 되면 꼭 탑을 찍고 나는 내가 목표한 그게 무엇인지 탑
탑이 돼보는 거는 저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이너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라든가 공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고객과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서 한다면 인턴부터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되게 어려움 같은 것들을 극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에서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이제 기술보다는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지금은 한 매장의 오너이기도 하고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가장 고민이 이제 컬러 고객님들이 이제 살짝씩 얼룩 그러니까 뭐 퇴색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거에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딱 들 때는 그건 분명히 완벽해지기 위해서 나는 그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더 잘 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제 안 되고 두렵더라도 이제 맞서서 이제 헤쳐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CHANG라는 이제 change라는 단어 중에 이제 G자를 빼고 이제 C자로 바꾸게 된다면 이제 그거는 찬스라는 말이 되는데요. 즉 생각을 바꾸면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용을 하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꿋꿋하게 헤쳐나간다면 정말 훌륭한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